안녕하세요, 경알람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입점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 수익성 부동산은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한 동의 일정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자, 집합 건물은 각각 한 건물에 일정 호수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거를 집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병원이었어요. 병원이 임차하고 있었죠. 보통 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병원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래서 입찰자도 많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해당 경매 이래에 이 병원이 여러 층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층을 입찰을 참여했는데 경매로 나왔던 층은 8층, 7층, 6층, 그리고 5층, 4층, 3층, 2층, 지하 전체 엄청 많이 나왔죠. 이 중에서 8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병원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찰에 참여했던 해당 호수는 8층 오피스텔 1개와 그리고 6층, 7층, 2층의 경매에 참여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2층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득을 했는데요. 금액적인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좀 덜하긴 했지만,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낙찰 금액에 대한 포지션 중요하죠. 너무 높은 금액을 적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너무 낮은 금액을 적으면 낙찰을 못 받겠죠? 자, 너무 낮은 금액을 생각하시고 입찰장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이 갭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모의 입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가시는 경매 물건을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수익성 분석도 해보시고 시세 파악도 해보시면서 나는 이 물건이라면 얼마의 낙찰을 받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금액을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낙찰일에 해당 개찰일에 얼마의 낙찰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이 물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네? 아니면 몇 명이 들어왔구나. 이런 분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의 입찰을 통해서 여러분이 낙찰로 점점 다가가는 그 포지션을 갖추시게 되겠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 물건 특장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공실이 만약에 있다면 낙찰을 받고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비용도 발생할 거고 관리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물건은 제가 낙찰과 동시에 병원하고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하루의 공실도 없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잔금 납부일로부터 당장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자, 근데 이런 수익성 부동산을 판단하실 때도 여러 가지 주의하실 사항도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관리비예요. 미납 관리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관리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용 관리비, 공용 관리비를 크게 나뉜다고. 근데 이런 수익성 부동산은 관리단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관리단이 구분 소유자들로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용 관리비 부분이 워낙 비중이 많아서 협상한다 해도 실제적인 감액 사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길게 간다면은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 병원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미납 관리비가 있었을까요? 있었어도 어떻게 될까요?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 부분도 없었고 바로 월세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량한 물건이었겠어요. 이 물건 그럼 확인해 볼게요. 전용 면적 약 100평에 가까운 물건이었습니다. 집합 건물이었고 전층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용 부분은 100평이었지만 공용 부분도 산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 많이 컸습니다. 감정가는 13억 7,700이었습니다. 입찰자는 총 8명 들어왔고요.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감정가의 65%인 8억 9,520만 100원이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8억 9,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보증금을
병원하고 협의한 금액이 1억에 650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낙찰가의 80%인 7억 1,600, 금리 2.84로 대출을 받고요. 수익성 부동산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몇 퍼센트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성 부동산은 그런 아파트처럼 시세표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낙찰가에 대비해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물건 낙찰가의 80%인 7억 1,600을 받습니다. 금리는 2.84. 자, 대출 금액 뺄게요. 1억 7,900 중에 제가 임대차 보증금 1억에 650에 병원하고 협의해서 보증금을 1억을 받았으니까 1억도 뺄게요. 자, 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7,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에서 자, 이자 비용 차감해야겠죠? 7억 1,600 대출 받은 거 금리 2.84로 적용시키면 월 한 167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650에서 167만 원을 빼면 매달 7,900만 원 투자해서 483만 원이라는 고정 수익을 얻게 돼요. 자, 이 건물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동안 계속 발생될 임대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각하신다면 매각 차익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자, 수치상으로 한번 볼게요. 과연 내가 몇 퍼센트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지 이거를 연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년에 총 5,796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입된 금액은 얼마였어요? 7,900이죠. 자, 수익률을 볼게요. 연수익률은 73.36%가 나옵니다. 7,900만 원 투자해서 483만 원. 연으로 5,766만 원 얻습니다. 자, 여러분, 안 할 이유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임장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물건 낙찰 받을 때 경매 조서에 나온 사항으로 보면 전세권 설정이 6억 원에 돼 있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6억 원이 기재가 있습니다. 되게 의아했어요. 나중에 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 전층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합산한 거를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부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임장활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임대 보증금이었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고 있던 걸 확인했고, 또한 병원이 실제 입점에 있어서 미납관리비에 대한 정산도 안 해도 됐다는 것을 판단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임대차 의사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바로 수익을 얻습니다. 설명은 간단하지만 여러분 임장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시고 하나하나 결합이 됐을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 예측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경매 생각하기에 따라서 쉽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물건도 보이고 저런 물건도 보이겠죠. 자, 제가 다음 회차에는 공장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실제 낙찰 받았던 사례인데 이 물건도 여러 복잡한 내용이 있었지만 좀 재밌게 한번 또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 자,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